안녕하세요. 불만창기자들 만기자입니다. 방송을 재개하기에 앞서 저희 발언으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모든 축구 팬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계속된 논란과 실수가 나오는 것이 창기자와 저 만기자 둘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되뇌어 봤고요. 같이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게 맞는 건 아닐지, 방송을 당분간 멈춰야 하는 게 맞는 건 아닌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희 방송을 기다려 주시는 팬분들을 위해서 언제까지 좀 기다리게 해드릴 수는 없었고, 어떻게든 방송을 꾸려야 가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 혼자서 고군분투할 계획이 오니 가감없이 질책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3시에 찍었던 K리그 라이브는 잠정 중단할 계획입니다. 오늘 바로 이어서 찍을 이슈 종합 그리고 K리그 리뷰와 프리뷰는 일반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대신해 한번 K리그 이슈, 국내 축구, 국축 이슈를 다뤄보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한 코너입니다. 이미 썰 방송이나 루머 글을 꾸준히 팔로우한 분이라면 익숙한 얘기, 들어본 얘기다 하실 수 있겠지만요. 방송을 통해 처음 접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듣게 하신다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소식은 말컹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저희 스포츠조선 기자들이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말컹이 울산으로 이적을 합니다. 보도대로 말컹은 이적료가 없는 자유계약 FA 신분으로 울산과 개인 합의를 끝마쳤고요. 최종 사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곧 입국해 메디컬 테스트를 받고 상견례를 하는 수순을 밟을 예정입니다. 울산은 김판곤 감독 플랜 밖에 있던 야구를 중국 저장으로 떠나보낸 뒤에 새로운 스트라이커를 찾았죠. 그걸 위해서 최승범 디렉터가 직접 브라질에도 다녀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영입 가능한 후보 중에 말컹이 포함되고 나서는 검증이 안 된 브라질 공격수, 요새 한국인 관계자만 보면 하루 사이, 이틀 사이에 이적료 몸값이 몇 억씩 뛴다고 하죠.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기보단 이미 K리그에서 괴물 같은 능력을 뽐냈고 최근에도 중국, 튀르키예 등에서 꾸준한 활약을 펼친 말컹에 소위 꽂혔습니다. 최성범 디렉터가 직접 말컹과 화상 미팅을 통해 영입을 설득했고요. 말컹 역시 경남 시절의 좋은 기억, 당시 MVP도 수상하고 그런 기억도 있지만 무엇보다 경남 그리고 K리그를 발판 삼아 엄청난 또 부를 쌓았거든요. 당시 좋은 기억으로 K리그 행에 마음을 열었고요. K리그 우승이 가능하고 아챔에 출전하는 울산 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쪽 중동 클럽이 적극적인 영입 의사를 타진했고요. K리그에서도 말컹이 시향에 나왔다는 소문에 접근하는 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뜨거운 매물이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7년 동안 말컹도 변했지만 K리그도 변했습니다. K리그 적응 문제도 겪어야 하고 무엇보다 몸 상태를 끌어올려야 하는 그런 과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워낙 압도적인 기량을 지닌 선수이기 때문에 빠르게 적응을 해서 울산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울산은 앞서 폴란드 수비수 트로야크를 이미 영입했고요. 국대급 센터백인 정승현 영입도 앞두고 있습니다. 말컹, 정승현, 트로야크 그리고 보야니치는 지금 재계약을 앞두고 있거든요. 이런 만큼 일단 척추를 확실하게 더 튼실하게 다지는데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어느 정도 성공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울산의 반격은 이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대표 소식입니다. 전진우 선수가 7일 오후 2시부로 대표팀에서 소집 해제됐습니다. 협회는 어지럼증에 따른 컨디션 난조라고 사유를 밝혔는데요. 알아보니까 전진우는 처음 입소할 때부터 두통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병원에도 다녀왔지만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정확히 어떤 문제로 어지럼증, 두통이 생겼는지는 앞으로 정밀 진단을 받아봐야 알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명보 감독과 전진우가 면담 끝에 소속
소속팀으로 돌아가서 휴식을 취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진우 올 시즌 거의 MVP급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죠. 월드컵을 앞두고 이번 동아시안컵을 통해서 홍심을 꿰차려고 좀 노력을 하려고 했을 텐데요. 당장 경기보다는 건강이 중요하다는 어떤 그런 판단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진우 올 시즌 거의 매 경기 풀타임 뛰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 서울전을 비롯해서 몇 경기에선 다소 체력에 붙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 만큼 휴식이 필요한 딱 타이밍이라고 개인적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협회는 발빠르게 예비 명단에 포함된 정승원을 대체 발탁했습니다. 서울이 오늘 7일이죠. 구리에서 휴식 이후 첫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승원은 구단과 오후 훈련을 마치고 곧바로 대표팀 숙소로 향할 예정입니다. 오늘 바로 열리는 중국전에는 당연히 뛸 수 없고요. 8일부터 팀 훈련에 합류해서 남은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정승원이 국대에 뽑힌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대표팀의 외모력이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진우 선수 얘기 나왔으니까 바로 이어서 전북 소식 추가로 전해드리면 전북이 중앙 감보아를 영입을 했습니다. 신장 187cm의 수비형 미드필더인데요. 제가 오피셜 뜨고 나서 영상도 좀 찾아보고 AI에게도 물어봤는데요. 종합하면 최대 강점은 위치 선정을 통한 볼 커팅, 차단 능력입니다. 볼 배급도 좋은 것으로 평가받는데 굳이 기존 자원인 보아탱과 비교할 때 보아탱이 패스와 빌드업에 조금 더 특화된 자원이라면 감보아는 쓸어주는 역할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포획 체제에서 그 역할을 하는 선수가 박진섭이거든요. 그런데 혹여나 발생한 박진섭의 해외 이적 대비한 차원인지 아니면 얼굴 부상을 당한 한국영의 회복이 생각보다 더디다고 판단한 건지 새로운 삼선 자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한국영은 조금씩 훈련을 하고 있어서 조만간 복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보아의 영입은 아무래도 보아탱의 입지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은 이번 여름에 추마시와 감보아 국내 선수보다는 외국인 선수를 벌써 둘이나 영입을 했는데요. 추마시의 경우 실전에 일단 등장을 했지만 아직 능력을 좀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선수단 사이에서 굉장히 위협적이고 능력이 있는 선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진우의 컨디션이 당분간 좋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추마시가 그런 능력을 실전에서 하루빨리 보여주길 누구보다 포획 감독은 바랄 것 같습니다.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이 안데르손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7월 7일에 등번호 70번 영입을 발표해서 어쩌다 보니 7로 라임을 맞추게 됐네요. 알려진 대로 윌리안 이시영을 수원FC에 보내고 현금 5억 원을 얻는 트레이드 형식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윌리안과 이시영이 서울과 계약을 풀고 무상으로 이적료 없는 무상으로 이적하는 것이고 5억 원은 안데르손의 이적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이 안데르손 영입하기 위해서는 수원FC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윌리안의 높은 연봉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매듭 지었기 때문에 일종의 트레이드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 합치면 15억 전후의 메가딜이 될 예정입니다. 선수단이 지금 7일에 합류한 가운데 안데르손 선수 역시도 7일에 합류해서 본격적인 팀 적응에 돌입을 했습니다. 일부 선수들이 대표팀에 차출되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선수들과 함께 약 2주간 호흡을 맞출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팀 적응을 하는 데 있어서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김기동 감독은 정승원을 중미와 측면 공격수로 번갈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처럼 안데르손에게도 다양한 롤을 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데르손 수원FC 시절 플레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안데르손이 윙어인지 공격형 미드필더인지 섀도우인지 모를 정도로 다양한 위치, 다양한 포지션을 좀 소화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서울에서도 비슷한 롤을 맡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런데 안데르손 같은 경우에는 기존 루카스와는 좀 스타일이 다르지만 링가드와는 조금 겹치는 감이 있습니다. 링가드 역시 좀 자유롭게 움직이고 볼 운반하기를 좀 좋아하거든요. 볼을 그만큼 많이 만지고 싶어하고 세트피스도 직접 차길 바라는 유형인데 그런 점에서 안데르손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이 김기동 감독이 둘 사이를 어떻게 좀 교통 정리를 할지 근데 둘이 시너지를 낸다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거든요. 아마 그런 그림을 좀 그릴 것 같습니다. 서울은 안데르손과 이제 윌리안을 맞바꾸면서 기존 외국인 쿼터 6장을 좀 유지했는데요. 좀 이선에 확실한 자원이 오게 되면서
여기를 어떻게 출전 시간을 분배할지도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야잔은 한 자리에 꼭 들어갈 거고요. 최전방에도 좀 득수 혹은 클리말라 한 명이 원톱으로 나설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했을 때 이선 자원 중에서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 또는 한 명을 전략적으로 후반에 교체 투입하는 그런 어떤 수를 좀 발휘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근데 아마 안데르손 선수의 성향 뭐 이런 점을 고려할 때는 안데르손 중심으로 새로운 서울의 후반기 공격진이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7월 7일자 기준으로 K리그 그리고 국축 이슈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더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